초가을 한낮, 은은한 햇빛이 거실 창을 스치고 지나가자 며느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탁자 위 서류 봉투를 다시 펼쳤다. 봉투 앞면에는 지역 민영방송국 로고와 함께 제19회 온가족 퀴즈 경연대회 참가 안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지난 장가의 여행 이후 텔레비전 앞에 함께 앉는 시간이 늘어난 두 사람은 어느 주말 저녁 프로그램 예고편에서 이 대회를 처음 보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화면에 비친 이전 우승가족의 밝은 수상 장면을 흥미롭게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도전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자막을 기억해 두었다. 이후 며느리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며칠 뒤 도착한 합격 통보는 새로운 모험의 신호탄이 되었다. 방송국에서 발송한 안내문은 참가 규정, 리허설 일정, 대회 본선 구성표 등을 상세히 담고 있었다. 서류를 차분히 읽던 며느리는 준비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참가자에게는 가족 소개 영상을 직접 촬영해 제출할 것, 개인별 학습 분야와 취미를 요약한 프로필을 제출할 것, 예비 문제집에 수록된 일반 상식 500문항을 숙지할 것 등 요구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장기전을 대비해 역할을 분담했다. 시어머니는 고전문학, 한식조리, 생활 한방 상식 같은 전통 분야를 맡았고 며느리는 과학기술, 세계사, 대중문화 영역을 담당했다. 손주가 남긴 빈 공책 한 권이 바닥난 밥솥처럼 빠르게 채워졌고 노트 페이지마다 형광펜 색깔이 서로 다른 분류 체계를 만들어갔다. 연습은 주로 저녁 식탁이 치워진 뒤 이루어졌다. 시어머니는 차분히 국어사전을 펼쳐 고사성어의 유래를 정리했고 며느리는 최신 과학기사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카드 형태로 재구성했다. 부엌 맞은편 거실 벽에는 주제별 타임라인 차트와 세계지도, 원소주기표가 번갈아 붙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강점을 상대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학습 패턴을 조율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틀리기 쉬운 속담의 출전을 설명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과 양자 컴퓨팅의 개념을 도식화해 보여주었다. 학습은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라 세대 간 정보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이 되었다. 대회 전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오후 일찍 방송국 스튜디오 리허설에 참석했다. 건물 로비에는 각양각색 가족팀이 3355 모여 있었고 대회 진행 스태프가 번호표를 배부하고 있었다. 번호표에는 2조 3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두 사람은 대기실 통로를 따라 이동했다.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한 버선에 편한 단화를 신고 있었고 며느리는 흰 셔츠에 차분한 파스텔톤 재킷을 걸쳤다. 리허설용 스튜디오 조명은 실제 방송보다 밝았으며 세트 중앙에는 대형 LED 패널과 반원형 단상 2개가 배치되어 있었다. 제작진은 리허설 과정에서 답변 버튼을 누르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각 라운드의 구조와 점수 가중치를 설명했다. 본대회는 다음 날 오후 5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아침부터 가벼운 긴장감이 집안을 맴돌았다. 며느리는 대회 진행 순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문제 출처 분석 노트를 훑었다. 시어머니는 흰색 카드에 손글씨로 적은 자작 응원 문구를 작은 주머니에 넣고 가슴팍에 브로치를 단단히 고정했다. 방송국에 도착한 두 사람은 메이크업실에서 간단히 화장과 헤어 세팅을 받았다. 분장실 거울에는 편안한 표정을 유지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으나 조명 아래 땀이 맺히는 광경은 긴장을 숨기지 못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신호등처럼 바뀌는 빨간불이 카메라 오엔을 알리자 대회가 시작되었다. 1라운드는 개인전 상식 퀴즈였다. 문제는 네 지문 중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이었고 오답 시 감점은 없이 통과였다. 시어머니는 동의보감의 저자를 묻는 문제에서 한의학 고전을 인용해 올바른 번호를 눌렀고 며느리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발사 연도를 묻는 문제에서 정확히 1990년을 선택했다. 스코어보드 위 참가 번호 옆에는 녹색 불빛이 켜졌다. 2라운드는 가족 협동 라운드로 제시어 5개를 순서대로 연결해 연상 사슬을 완성해야 했다. 바람풍력 전기 배터리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주어지자 며느리가 풍력 발전의 전력 변환 설명을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전기 저장과 이동수단 사례를 연결지어 답을 완성했다. 제한 시간 종료 직전 제출된 해설이 정답으로 판정되자 두 사람의 점수는 단숨에 상위권으로 올랐다. 휴식 시간 동안 대기실에는 묵직한 정적이 흐르다가 간헐적으로 들리는 다른 팀의 환호나 한숨이 튀어올랐다. 시어머니는 준비해온 호두전과 한 조각을 며느리에게 건넸다.
설탕을 절제한 담백한 맛이 긴장한 위장을 달래주었고 두 사람의 호흡은 잠시 느긋해졌다. 곧이어 3라운드인 깜짝 페널티 라운드가 진행되었다. 무작위 주제에 따라 한 사람은 안대를 쓰고 손끝 촉감만으로 제시물을 맞히고 다른 한 사람은 실시간으로 설명을 통해 정답 키워드를 찾아야 했다. 제시물은 금속 재질의 작은 기어 장치였다. 며느리는 안대를 착용하고 손끝으로 톱니의 배열을 더듬었다. 시어머니는 그 손끝 움직임을 관찰하며 산업혁명 시기의 톱니바퀴, 파스칼 계산기, 자전거 체인, 시계 태엽 같은 가능성을 시간 내에 나열했다. 두 사람이 오차를 줄여 시계 태엽이라는 최종 키워드를 선택하자 종소리가 울렸고 LED 패널에는 또 한 번 푸른 빛이 켜졌다. 대회가 막바지에 이르자 남은 팀은 불과 3팀이었다. 마지막 4라운드는 순발력 결승으로 객석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난수 데이터를 일정 규칙으로 해독해야 했다. 2단계는 이전 라운드에서 획득한 가산점이 배분되면서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이 컸다. 초 단위로 변하는 숫자 스트림을 보며 며느리는 패턴 인식 경험을 떠올렸다. 숫자 10의 소수점과 피보나치 수열이 교차하는 형태임을 확인한 뒤 시어머니에게 손등으로 신호를 보내 규칙을 확정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 끝으로 답변 버튼을 눌렀고 최종 점수가 전광판에 반영되자 두 사람의 순위란에 금색 불빛이 점등되었다. 결승 음악이 울려 퍼지고 진행자는 우승팀 이름을 호명했다. 무대 중앙에 선 두 사람에게 트로피와 꽃다발이 수여되었다.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한 손글씨 응원 문구를 꺼내들어 카메라 렌즈를 향해 조용히 펼쳤다. 그 문구는 세대의 숨결로 지킨 불꽃이라는 짧은 문장이었다. 며느리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지난 몇 달간의 학습 노트와 장각의 산정의 아찔한 투명 잔도가 겹쳐 떠올랐다. 무대 바닥엔 환희와 고요가 엇갈리는 기류가 번졌다. 생방송이 종료된 뒤 스튜디오 천장 조명이 순차적으로 꺼지고 관객석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우승팀 인터뷰가 끝난 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조용히 분장실로 돌아와 트로피를 내려놓았다. 거울 속 두 사람의 얼굴은 긴장과 피로, 만족이 뒤섞여 있었고 조명 잔열이 액자를 비추어 반사된 빛이 기묘한 온도로 흔들렸다. 며느리는 휴대폰 메모장에 퀴즈 대회가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맞추는 대화라는 문장을 기록해 두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트로피의 금속 표면을 천천히 닦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밤의 공기가 스튜디오 앞 도로를 적실 때 두 사람은 손에 가벼운 종이 가방 하나씩을 들고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가방 안에는 꽃다발, 우승 상금 봉투, 참가자 명찰, 그리고 수십 장의 문제 프린트가 뒤섞여 있었다. 택시 창밖으로 도시의 빗줄기가 떠밀려 가듯 흐를 때 며느리는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안정된 호흡을 들었다. 그 호흡은 어느 푸른 밤 장각의 케이블카에서 느껴졌던 바람과 비슷했으며 동시에 한겨울 부엌에서 국물이 끓어오르며 내뿜던 수증기와도 닮아 있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조용히 닫은 뒤 두 사람은 말을 아낀 채 거실에 나란히 섰다. 시어머니는 탁자 위에 트로피를 올려놓고 조명이 잘 드는 각도를 맞추었다. 며느리는 꽃다발에 감겨있던 리본을 풀어 작은 도자기 화병에 물을 채웠다. 그 순간 여행과 퀴즈 대회, 학습 노트와 부엌 수증기, 세대의 거리와 시간의 결이 하나의 장면으로 포개어졌다. 조용히 멈춰 서 있던 두 사람 사이로 향긋한 꽃내음이 번졌고 그 향은 오래된 국물의 온기처럼 방 안에 스며들었다. 말이 없어도 여정은 또 한층 깊이를 더해 이어지고 있었다. 트로피가 놓인 탁자 위로 이른 새벽의 빛이 길게 드리웠다. 창문 너머 하늘은 아직 밤의 푸른 기운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채 여린 분홍빛을 머금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정물처럼 고요한 거실을 비추었다. 시어머니는 새벽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따뜻한 미음을 준비했다. 전날 긴장 속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저녁 식사 대신 담백한 맛으로 속을 달래려는 뜻이었다. 찬장에 오래도록 묵혀두었던 도자기 그릇이 꺼내졌고 뜸 들인 쌀알 사이사이로 투명한 증기가 피어올랐다. 그 시각 며느리는 아직 이불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어제의 여우는 단순한 흥분이나 피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감정이었다. 방송국의 강한 조명과 관중의 시선,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긴박한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동시에 그 순간들에 겹쳐지는 수개월의 준비 과정과 조율의 시간이 몸 안에 스며 있었다. 무엇보다 며느리는 이번 경험이 단지 퀴즈 대회에 참가한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바꾸고 삶의 어조를 조정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식탁 위로 미음이 놓이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정돈했다. 테이블 중앙에는 전날 받은 꽃다발 중 일부를 다듬어 꽂아둔 작은 화병이 있었다. 국화와 리시안셔스, 몇 송이의 분홍 장미가 어울려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을 내고 있었고 그 향은 따뜻한 미음의 김과 함께 잔잔한 리듬으로 방안을 감쌌다. 며느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무릎이 닿는 식탁 앞에 앉으며 두 손을 모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식사는 짧고 조용했지만 말 없는 시간이 주는 충만감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는 단절이 아닌 연결을 상징했고 한 모금의 국물이 내리는 감촉은 외부의 경쟁과 긴장을 완만하게 감싸 안았다. 이 순간 며느리는 비로소 어제의 일이 한 장의 추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느꼈다. 이는 단순한 추억 만들기가 아니라 기억의 결을 따라 관계의 형태를 새롭게 짓는 과정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옆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앨범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으며 그중 일부는 과거 본인도 참가했던 지역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지금과 달리 긴 머리를 틀어 올렸고 단정한 셔츠에 진지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시절 그녀도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또 누군가에게 훈련과 도전을 건넨 이였음을 며느리는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체감했다. 며느리는 조용히 앨범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을 넘겼다. 그 속에 시어머니는 낯설지 않게 다가왔고 오히려 지금과 이어진 선상에서 그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었다. 시간을 관통해 전해지는 한 사람의 삶이란 결국 역할을 넘나드는 흔적들의 누적이었고 지금의 며느리 또한 언젠가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될 날을 예감하게 되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트로피를 집 안 한쪽 선반으로 옮겨놓았다. 그것은 마치 여느 가족의 기념품처럼 보였고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상일 뿐일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것은 단단히 다져진 이해의 상징이자 세대 간 호흡이 어떤 방식으로 엮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 자료였다.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 걸려있는 작은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 새로 생겼다. 다음 달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세대 공감 강연회 참석 예정일이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이번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다시금 마이크 앞에 서게 될 예정이다. 며느리는 노트를 꺼내 새 원고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예전 발표문들 사이에서 차분히 발췌할 구절을 찾고 있었다. 이렇듯 하나의 방송 대회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부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책상 위 노트에 여백이 채워지듯 이들 삶의 서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문단처럼 다음 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런 미래의 페이지들을 여미듯 천천히 덮었다. 아직 쓰지 않은 문장이 많다는 것은 결국 삶이 여전히 살아 숨쉰다는 조용한 증거였다. 며칠 후 복지관 강연회를 위한 원고가 마무리되었다. 며느리는 노트북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마지막 문장을 고르고 저장 버튼을 누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문장의 리듬을 따라 마음을 정돈하자 자연스럽게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초겨울로 접어든 거리에는 은행잎이 마지막 잎새를 흩날리고 있었고 희미한 안개가 도심의 윤곽을 가렸다. 그 안에서 일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이례적으로 잔잔하고 조율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 거실에 앉아 과거 발표문과 사진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된 사람의 그것이었으며 각 문장을 어떤 순서로 어떤 목소리로 전달할지 마음속으로 리허설하는 듯했다. 그녀가 펼친 오래된 자료집에는 세대 간 교육의 연대, 공동체 안에서의 가족 역할 등의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시간의 켜를 따라 새겨져 있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곁눈질하며 문득 깨달았다. 이 강연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시간의 굴곡을 이은 두 세대가 함께 전하는 응답이 될 것임을. 강연 당일 복지관 다목적실에는 각기 다른 연령층의 청중들이 모여들었다. 335 짝을 지어 앉은 젊은 부부들과 여유롭게 커피를 들고 있는 노년층이 한 공간에 섞여 있었고 그 틈에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무대 위에는 소박한 목재 연단 하나와 작은 마이크 2개가 준비되어 있었고 천장 스피커에서는 클래식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진행자가 두 사람의 이름을 천천히 호명하자 박수 소리 속에 이들은 무대 위로 올라섰다. 시어머니는 먼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침착했으며 군더더기 없이 삶의 단면들을 짚어나갔다. 장각의 여행을 통해 느꼈던 세대 간의 거리, 부엌에서 며느리와의 갈등과 회복, 그리고 퀴즈 대회를 준비하며 매일 밤 나눴던 지식의 대화들. 이 모든 경험은 그녀에게 관계는 타협이 아니라 통역의 과정이라는 확신을 남겼다.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나는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며느리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녀는 서툴게 시작했지만 점차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낯섦과 긴장, 무수한 실수들, 그리고 그 위에 쌓아 올린 신뢰와 조율의 시간들. 특히 퀴즈 대회 준비를 통해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닌 존중의 언어를 배웠다고 말하며 그 과정을 자신이 살아온 어떤 교육보다 값진 통찰로 기억한다고 했다. 강연이 끝날 즈음 객석에는 미묘한 침묵과 울림이 퍼졌다. 몇몇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가를 살짝 훔치기도 했다. 행사가 끝난 후 복지관 복도에는 강연을 들은 사람들의 짧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우리 며느리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나도 엄마와 함께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말들이 오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나왔다. 시어머니는 강연 원고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고 며느리는 소매 끝을 고르며 복지관 벤치에 잠시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이제 더 이상 거리나 오해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가 바닥까지 스며든 사람들 사이에만 가능한 밀도의 여백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 들어갔다. 며느리는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았고 시어머니는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허브티를 우려내었다. 몇 장 남지 않은 달력의 숫자들은 계절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었고 조만간 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리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준비도 두렵지 않았다. 부엌에서 함께 재료를 손질하고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때로는 서로의 취미를 나누는 일상. 그것은 더 이상 형식적 의무가 아닌 한 집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는 행위의 본질로서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오래된 문구점에서 노트를 하나 더 구입했다. 표지는 투박한 회색이었지만 속지는 새하얗고 고요했다. 그녀는 첫 장에 조용히 문장을 써내려갔다. 다음 장은 함께 써내려갈 시간의 기록. 노트를 덮은 손끝이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먼 훗날 그 노트가 또 다른 손에 의해 펼쳐질 날을 위해 오늘도 삶의 문장은 이어지고 있었다. 초겨울의 기운이 완연해지자 거리 둔덕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가로수 끝에 매달린 마지막 은행잎조차 이별을 준비하며 금빛 잔해를 흩뿌렸고 집 안창문은 이른 아침부터 하얀 설이 결정으로 뒤덮였다.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부엌 창가에 서서 유리창 안쪽 습기를 소매 끝으로 닦아내며 날씨의 변화를 확인했다. 기온이 한층 떨어질수록 장독대 된장의 표면도 서서히 단단해졌고 간간이 들려오는 대추나무 가지에 툭툭 부러지는 소리가 계절의 추위를 실감케 했다. 며느리는 이른 시각부터 서재 겸 작업실에 앉아 새 노트의 두 번째 장을 펼쳤다. 강연 이후 복지관 측에서 전해온 감사 편지와 향후 프로그램 협업 제안서를 곁에 놓고 그녀는 차분히 계획표를 그려나갔다. 제안서에는 다음 분기에 진행 예정인 세대 공감 생활문화 워크숍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참여자들은 도예, 서각, 향토요리, 디지털 사진 편집 같은 각기 다른 모듈을 선택해 세대별 멘토링 구조로 교류하게 된다. 며느리의 역할은 디지털 기록 및 영상 편집 파트를 담당해 결과물을 아카이빙하고 시어머니는 전통 장류와 계절식 발효 과정을 시연하도록 초청받았다. 노트에는 일자가 붙은 일정표 아래로 세부 준비 항목이 빼곡했다. 참가 신청서 관리 영상 장비 렌털, 발표 슬라이드 구성, 재료 소싱원과 산출, 그리고 마을 기록 보관소에 기탁할 최종 자료 정리까지. 각 항목 옆에는 작은 빈칸이 남겨져 있었다. 며느리는 빈칸 위에 연필로 체크박스를 그려두었다. 작은 사각형들은 곧 채워질 실천의 기호이자 또 한 차례 세대 협업을 위한 맞춤형 언어였다. 시어머니는 같은 시간 뒤뜰 장독대 뚜껑을 살폈다.
된장의 수분이 응결되면 표면이 쉽게 갈라지고 공기가 들어가 변질되기 쉽다. 그녀는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 간밤에 맺힌 서리발을 조심스레 털어낸 후 길게 늘여둔 비닐 덮개를 다시 단단히 여몄다. 장독 사이 공간 한편에는 전날부터 불려둔 메주콩 자루가 놓여 있었다. 내년 설 즈음이면 새로운 메주를 띄워야 하기에 볕 좋은 날을 골라 콩을 삶고 절구질을 한 뒤 매주 달아야 할 시기를 가늠해 두어야 했다.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전통 지식은 시간 자체와 대화를 나누는 행위였고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악보에 끊임없이 새로운 음을 더씹히는 연주와도 같았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자연스레 같은 부엌에 모였다. 며느리는 워크숍 발표용으로 촬영할 레시피 영상 시안을 설명하기 위해 카메라와 삼각대를 준비했고 시어머니는 매끈한 조리도구와 오래된 나무 주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바닥 난방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공간이 서서히 데워지자 부엌은 진득한 된장 냄새와 고소한 콩비지 향으로 가득 찼다. 카메라를 맞추는 동안 며느리는 초점과 구도를 조정했고 시어머니는 손의 동선을 점검하며 고운 천으로 앞치마의 주름을 다듬었다. 화면 밖에는 삼각대 그림자와 반사판이 자리했지만 화면 안에는 세대를 잇는 손놀림만이 고요히 청각을 채웠다. 촬영이 끝난 뒤 미세하게 뜨거운 카메라 렌즈 케이스를 닫으며 며느리는 다음 촬영 내용을 정리했다. 대사 없는 영상 속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리듬이었다. 콩 삶는 물에 끓는 소리, 절구에 콩을 찌울 때 나는 둔탁한 울림, 메주를 맺을 때 손바닥이 내는 마찰음. 그 소리들은 자막보다 강한 설명이 될 것이다. 며느리는 서재로 돌아와 타임라인 편집 프로그램을 켜고 스토리보드를 수정했고 시어머니는 부엌을 정돈하며 남은 콩비지를 작은 그릇에 담아 식탁 가장자리에 놓았다. 콩비지를 얹은 그릇 주변으로 오후 햇살이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거실벽에 걸린 장각의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사진 속 천문동 계단이 황혼의 빛을 받아 암회색으로 깊어 보였고 그 아래 화사한 옥빛 숲은 새삼스럽게 생기를 머금고 있었다.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진처럼 워크숍도 누군가의 기록 속에서 또 하나의 계단이 되어 남아야 한다. 세대가 다른 이들이 모여 서로의 시간을 발굴하고 번역하는 현장.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제적 실험이 될 수 있다. 밤이 깊어지고 집 안 조명은 모두 낮은 색온도의 램프로 줄어들었다. 며느리는 노트를 다시 펼쳐 빈칸 중 하나에 조용히 완료 표시를 채웠다. 시어머니는 부엌 창문 너머로 달빛을 확인하며 내일 삶을 콩자루의 무게를 손으로 가늠해 보았다. 그 순간 시간은 서로 다른 박자에 맞춰 흐르고 있었지만 중심엔 변하지 않는 한 곡의 주제가 은근히 울려 퍼지는 듯했다.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완결을 서두르지 않고 다음 문장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두 사람은 또 한 번 서로의 길을 겹쳐 걸어갈 준비를 마쳤다.